그런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도 또 자연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최측근 탁현민 전 비서관입니다.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낚시하러 갑니다. 저는 지겨울 때까지 낚시를 하다가 여름쯤에 아마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는 것도 왜 비웃으시죠? 어디 학교에 간다든가. 그건 이제 다 결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직하러 갈 수도 있고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놀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은 아니에요. 본인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꽤 화제가 됐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양산 평산마을 같이 갔다가 서류 가방을 하늘로 던져서 마지막 퇴근길을 자유로서 축하한다. 뭐 이 부분입니다. 계속 제가 보기에 뭐 청와대에 있을 동안에도 진정한 소통보다는 이제 주로 쇼통 있잖아요. 쇼. 그쪽으로 저는 뭐 주로 치우치다 보는데 본인은 이제 임기 끝나니까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를 만끽한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도 그 열병식 북한에 있잖아요. 이런 그 밤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이적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앞으로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될지 소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5년 동안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예, 의전 비서관으로서는 의전 비서관으로 고생하셨고요. 예. 사실은 이제 서 변호사님하고 옆에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정상회담 아닙니까?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수행인으로 가서 북한 측에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에 또 관계자와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의견 교환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 간이 아마 친해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분의 법조인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두 분이 여기서 사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걸 해보려고요. 탁현민 전 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춰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이 됐던 북한 얘기를 하나 꺼냈는데요. 먼저 과거 영상부터 보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15분 안에 정리하세요. 네. 퇴임에 맞춰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에요. 현성월에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얘기를 해줬다.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를 연출한다.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밤에 열병식 하더라. 실제로 2년 전 10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은 야간 열병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뮤직비디오처럼 연출을 해라.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듯이 화성 17형이어 주장했던 ICBM 발사 때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했던 그 조선중앙TV의 화면도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야간 열병식 내가 얘기했다. 이 얘기를 김근식 교수님,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놀랍기도 하죠, 일단. 그러니까 2018년 정상회담 국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은 2번, 3번이나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상회담 할 때마다 정상회담의 이벤트를 연출하고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그렇다면 탁현민 비서관이 북측에는 행사 담당 실무 총책임자가 현성월이었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유롭게 의견들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탁현민 비서관 입장에서 야 북쪽도 열병식 할 때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뭐 조언을 해서 조언이 먹혀서 실제로 북한이 2020년부터 저렇게 특이한 야간 열병식, 한밤중 열병식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한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다툴 문제를 떠나서 그 야간 열병식 때 열병에 나오는 무기들이 어떤 무기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나왔던 탑건을 모방한 듯한 그런 뮤직비디오, 그것도 화성 17형 그 엄청난 ICBM 쏘고 나서 북한의 대내적 선전을 위해서 만든 비디오 같은 형식의 기록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쪽의 대통령을 모시는 의전 비서관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 이게 저는
남북 관계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혼내주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무기 열병식과 그런 무기를 쏘아 올리고 나서 자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쪽의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이 아이디어가 관철됐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씁쓸하고요. 저런 것들 또 탁현민 비서관이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했던 것이 북쪽에 영향을 미쳐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뿌듯하게 생각하면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많은 것이지 저걸 신문에 또 인터뷰까지 내가 했다라고 떠버리는 이유는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건 정상 간의 내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정상회담 녹취록 가지고 과거 MB 정부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예. 정상회담 녹취록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하는 남북 양측의 실무 책임자 사이에 이런 이야기 오갔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공개합니까?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치 못한 가벼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탁현민 비서관의 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 북한도 쇼를 해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열병식이 얼마만큼 진정한 북한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는 것일까. 저 자체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쇼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형식을 중시한. 네,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의 어떻게 보면 이 상대 측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이디어와 어떻게 보면 재능이 빈곤한 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은 글쎄요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잠시 언급하셨고 김경진 의원님은 두 분의 변호사님 중에 김 의원님은 뭐 저걸 또 어떻게 이적행위로까지 받아들이냐. 김근식 교수님은 저걸 또 그렇다고 자랑할 일까지냐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종욱 교수님은 이 탁현민 전 비서관의 내가 열병식 밤에 하라고 얘기해줬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도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다고 이게 또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밤에 해야 조명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남북 대표단 만나가지고 사적 대화 아무것도 못할 거요.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얘기해서 현성월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범죄로 소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2020년 10월이면 이때 보면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깨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런 야간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미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소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가는 측면들을 내부 소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으로 진행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좀 과도한 논쟁이다. 하지만 이 논쟁을 유발한 탁현민 전 비서관이 저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는 전직 비서관 신분인데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